맥파이 을지로점에서 네. 진행되는 라디오쇼의 네, 호스트를 맡은 저는 김승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반갑습니다. 옆에 아주 멋지신 분이 나왔는데 저희가 오늘은 맥파이 1주년 기념으로 좀 다양한 또 맥주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한 5팀 정도 저희가 또 준비를 했고요. 일단 맥파이의 1주년, 을지로점의 1주년 너무 축하드리는 마음에서 옆에 또 엄청난 서울 경기권에서 또 엄청난 맥주뿐만이 아니라 주류 유통을 하고 계시는 진성통합의 김원석 전무님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날씨가 일단 오늘 맥주 마시기 너무 좋은 날씨네요. 그죠? 네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자리에 초대해 준 것도 영광인데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맥바이 관계자 여러분과 그리고 이런 자리를 뭐 이승환 사장님이 했지만은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그리고 저희는 도매상을 도매상 하고 있는데요. 그 크래프트 맥주는 사실 좀 후발주자면 후발주자고 관심을 좀 오래전부터 많이 가졌었고 이게 처음부터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간에 하다가 관심이 좀 많이 가서 경국적으로 하게 됐고 지금은 그래도 서울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좀 그래도 크래프트 맥주는 하면 진성이다 좀 생각하게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부심 맞죠? 네. 진성통합에 대해서 혹시 좀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생소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주류를 유통하는 유통처는 사실 일반 사람들이 거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진성통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는 한 30 한 5년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35년이요. 제가 진성이 입사한 지는 한 5년 정도 됐는데요. 엄청 네. 오래되셨네요. 그러다 보니 거기는 약간 그때는 약간 소규모였었는데 차츰 성장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회장님 아예 한 4개 도매상을 거느리고 있는 뭐 서울에서는 좀 그래도 약간 그래도 알아주는 도매상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몰랐는 게 좀 섭섭하네요. 제가 술에 관한 지식이 좀 짧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럼 진성통합에서 이제 전무님께서 네. 좀 주로 어떤 포지션을 맡고 어떤 네. 일을 하시는지 그 영업 쪽으로 하고요. 영업 쪽으로 예, 모든 뭐 와인이라든지 위스키라든지 보통 주류회사든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이제 구성 비율이 있는데 네네. 어느 쪽의 포지션에 맞춰서 영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종합적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 뭐 크래프트 맥주 치우치는 게 아니라 뭐 수입 맥주도 하고 크래프트 맥주도 하고 와인도 하고 위스키도 하고 뭐 종합적인 종합 콜라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세타 정도는 예전에는 사실 굉장히 아래까지 내려가고 지역별로는 수도권만 했었는데 네네. 옛날에는 뭐 천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네네. 이 코로나를 맞이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약간 영업센터에 사람도 구하기 힘들고 하니까 세타가 좀 줄었습니다. 수도권 경기까지는 약간 커버를 하고 있는 도매상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류를 유통하고 있는 전무님께서 가장 효율이 좋은 주류 하나 뽑자면 매출적으로? 일단은 사실 예전에는 제가 초창기 때 크래프트 맥주 할 때는 정말 맥주가 맛이 좋았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네네. 근데 지금은 워낙 국산에 많이 하다 보니까 네네. 국산 쪽 맛이 좋죠. 그렇구나. 네. 딱 하나 꼬집어서 얘기하기 좀 어려우신가요? 이게 뭐 올라가고 있는데 뭐 그렇게 말씀하기는 좀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치우치기가. 자, 진성통합에서 이제 24년 정도 계셨다고 했는데 네네네. 어떻게 처음 이렇게 주류 유통사에 입사하게 되셨는지 그다음에 이제 길게 일을 할 수 있는 비결 같은 게 있었을까요? 사실 저희 일반인 그러니까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주류 회사에서 일을 한다는 굉장히 쉬워 보이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막 술을 좋아해야 될 것 같고 막 맨날 막 술 먹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혹시 어떠셨는지? 저는 원래 처음엔 자영업을 했었어요. 네네. 자영업을 하다가
가게를 매매를 하고 이제 딱히 이제 뭐 생각도 이제 한 2, 3년 정도는 쉬었다 하자 하면서 주류업에 뛰어들었는데 네네. 지금까지 이렇게 할 줄을 몰랐습니다. 저도. 그리고 모든 일이라는 게 뭐 다른 분들이 이쁘게 봐주셔서 네네. 이렇게 올라온 것 같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글쎄요, 그게 수입사에는 못하지 않고 거래처에서는 열정을 보여주면은 이게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교과서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전무님께서 생각하시는 좀 네. 한국 수제 맥주에 관한 네. 생각이 좀 궁금해요. 네, 제가 처음에 정말 저도 몰랐습니다. 맥주의 맛도 몰랐고 제가 영업을 한 지가 23년 회사에 들어왔지만 영업한 지는 한 7, 8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영업을 크래프트 맥주에 관심이 갖는 게 아니었고 네네. 거래를 하다 보니까 업장에 미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생소한 맥주가 나와서 그때부터 영업에 좀 공부를 좀 했었고 사실 그리고 나름대로 약간 뭐 학교도 다니고 뭐 공부에 크래프트 맥주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사실. 네네네. 그리고 이게 내부적으로 이제 뭐 여기 맥파이도 마찬가지고 크래프트 맥주에 약간 과정사가 있잖아요. 생산 그렇죠. 과정사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네네. 사실 예전에 초창기 때는 사실 경리단께 아시려고 보시면 남산 케미스트리라고 거기에 약간 크래프트 맥주에 산 뭐 광장인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거 하다 보니까 더욱더 관심 많이 갖게 됐고 네네. 그 다음에가 지금 이 자리까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하나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그 수제 맥주와 일반 맥주가 있잖아요. 두 맥주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유통사가 이 두 맥주를 바라보는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리얼로 이야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정말 구조가 도매상 입장에서는 사실 이 구조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요. 네. 오히려. 벌써 냉장고를 설치해야 되고 어, 워크인은 배송을 해야 되고 네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익 구조가 안 좋은 편이에요. 초창기 때 할 때는 사실 마진 이익 구조가 좋았었는데 네네. 가격 뭐 불호리도 많이 생기고 도매상에서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과열 경쟁을 하다 보니까 마진이 떨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구나. 예, 그리고 지금 보면은 사실 크래프트 맥주가 뭐 코로나 전에는 정말 몇 년 전에는 호황을 맞다가 네네. 너무 과잉 뭐 너무 저 사람들이 많이 뛰어들다 보니까 많아졌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정책이 온 것 같고 코로나 기점에서 약간 정체가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럼 이 브루어리 시장에서 좀 살아남으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뭐 제가 브루어리 분들하고 술 한잔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게 사실 시간과 돈과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네. 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네. 사실 끝까지 올라갔다 지금 사실 굉장히 잘 나가다가 네. 사실 어떤 병곡전을 맞아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 우후죽순에서 약간 마트에 편의점에 싼 맥주를 공급하다 보니까 이 크래프트 맥주가 약간 정체가 온 것 같아요 사실. 그렇구나. 본연의 약간 이미지하고 약간 많이 어긋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지금 네. 과열된 경쟁이 좀 본연의 크래프트 비어를 네. 좀 시장을 망치고 있지 않나라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궁극적으로 이제 생 같은 거 팔고 이제 캔도 팔고 해야 되는데 네네. 결과적으로 펍이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누가 지금 시국에 사실 펍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제 디테일하게 이해하다 보면 사실 업주분들이 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돈이 들어갈 게. 일반 호프집하고 크래프트 펍하고는 사실 돈 들어가는 게 많이 틀립니다. 다르죠. 워크인도 시작해서 약간 뭐 사실 뭐 타 브루어리 같은 하신 커플로도 안 주고 네네. 탭도 안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업주분들이 부담할 부분이 좀 많아진 거죠. 그러면 좀 맥파이만의 좀 특별함 네.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전문님이 제가 보시기에. 예전에 정말 잘 나갈 때 네. 경리단에서 가서 정말 맥주 많이 먹고 피자 많이 먹고 했는데 네네.
사실 모든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어떻게 범회상에서 사실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가면 좋겠다. 제가 신이 아닌 이상 뭐라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보기엔 너무 가파르게 성장하면은 사실 떨어지는 폭이 더 심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생각일 때. 네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하고도 많이 이야기했는데 차근차근 천천히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분도 다른 브로들 막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네네. 뭐 캔맥주 생산한다고 브로를 확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문제가 많이 발생돼서 지금 브로들이 약간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맥파이브는 사실 저도 약간 오래 지켜보고 네. 사실 담당자분 너무 친하고 하니까 네네. 술도 잘 먹고 하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뭐 다 정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이게 과도적인 것 같아요. 주류 문화도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옛날이랑. 네, 그죠. 그렇죠. 네, 네. 지금은 뭐 취할 때까지 막 먹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네네네. 약간 즐길 정도로만 더 뭐 약간 술을 즐기는 문화가 생성이 됐다 뭐 이렇게 한간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런 문화에 대해서 솔직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도매상도 힘듭니다. 다 혼술하고 뭐 마트에서 사서 먹으니까 네네. 도매상도 업수을 하고 와서 많이 애용을 하시고 해야 되는데 네. 저희 도매상도 힘들어요 진짜. 아, 그렇군요. 그래도 마트 같은 쪽에는 납품을 따로 안 하세요? 아 했었는데 이익 구조가 안 좋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지금 브로리도 사실 마트라는 게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네네. 대기업은 제가 알기로는 절대 공짜라는 게 없다고 아,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브로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신 것 같더라고. 음. 왜 캐파는 키워야 되고 매출은 보여줘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엮이지 않았나 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그리고 저희 도매상 입장에서는 사실 펍 이게 크래프트 맥주가 펍이 잘 돼야 되는데 지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언젠가는 좀 회복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떨어지면 다시 오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기다리는 게 미학인데 이게 네. 기다리는 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사실 장담할 수 없는데 사실 이게 바닥에 왔을 때 네.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다시 한번 라인업 정비하고 사실 그래서 약간 버티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오히려 좀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서 좀 준비를 하는 시간으로 그렇죠, 가자라. 그렇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혹시 전무님께서 좀 맥파이와의 어떤 추억 같은 게 좀 있으신지?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맥주 브로리에서 한 펍에 자기 신상 꽂기가 맥주 라인업 넣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저희 도매상도 사실 지금 펍이 많이 신규 업종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그래도 약간 지금 영업사원들이 그래도 참 영업사원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유지를 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지금 보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기존에 너무 잘 나가는데도 사실 너무 타격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그리고 사실 뭐 친하지만은 네네. 더 좀 분발하시고 해야 되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사실. 알겠어요. 그래도 이곳에서 벌써 1주년이나 됐어요. 네네네. 1주년 기념으로 좀 네. 축하의 메시지 한 마디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옆에 그래도 지금 제가 뭐 진상에서 영업하는 순간부터 크래프트에 관심 가져부터 계속부터 맥화에 인연이 있었지만은 정작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요. 사실 이게 저도 사실 도매상에서 영업을 하지만은 신이 아닌 이상 다 모릅니다. 그래도 많이 자주 통화를 하고 배우고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다시 한번 초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 맥파이가 승승장구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진성통합의 김원석 전무님 감사합니다.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